내 사랑 영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영주 출신으로 고향을 떠나서 맹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영주인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직에 오랜 기간 몸담은 분을 모셨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셨고 현재는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을 맡고 계신 김경선 회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회장님 얼마 전이 네. 추석이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영주에 다녀오셨을까요? 예. 근데 이번 추석은 제가 매번 추석 때는 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서 아.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뵀어요. 예. 그러시군요. 네네. 그런데 매번 추석 때 원래 가신다는 걸 보니까 평소에 종종 이렇게 영주에 방문을 하시나 봐요? 그럼요. 저희 모친께서 지금 영주에 살고 계시고 또 영주가 제가 초중고를 다 졸업을 한 거기 때문에 영주라면 제가 항상 애정을 가진 그런 곳이고요. 또 특히 금년에 같은 경우는 영주여고 총동창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동창회에도 제가 갔었거든요. 9월 초에. 그래서 그때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만나고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도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영주에서 그럼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이 영주에 대한 추억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영주 초등학교, 그다음에 영광여자중학교, 영주여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집은 영주여고 근처였어요. 네. 집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영주는 지금 가보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영주도. 오. 그때는 사실 높은 건물도 없었거든요. 네.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구성공원이 지금 잘 정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일 높은 데가 구성공원에 정자가 제일 높은 데였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들 영주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그 중앙분식점하고 태극당 빵집 뭐 이런 거 막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엔 거기 가서 하는 게 제일 즐거운 추억이었죠. 그러셨군요. 아니 그때는 이제 큰 건물도 없고 공원에 정자가 높을 만큼 예. 네. 그렇게 많이 그럼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뜻일 것 그렇죠. 네. 같은데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영주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경사가 아주 가파르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초중고등학교를 다 이제 영주에서 보내시고 그러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이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처음 서울로 왔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또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후에 쭉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저희가 소개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셨다고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년 정도 제가 근무하셨을까요? 고용노동부에는 29년, 제가 공무원을 전체 30년 근무를 했는데 네. 고용노동부에 29년을 근무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뭐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다 했는데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관으로만 있었고요. 네. 근데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 제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조정실장 1급까지 올라갔고 또 과장 시절에도 노사관계 법제과장이라는 게 여자들이 잘 가기 어려운 과예요. 근데 네. 거기도 처음으로 제가 여성고용 과장을 했고 그래서 뭐 최초의 여성 과장, 뭐 최초의 여성 실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 당시만 해도 최초였습니다. 아니 예. 어떻게 비결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갖고 있고 집행하는 부처라서 이렇게 남녀차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또 전통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책임감 열심히 책임을 다 완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회는 또 저절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이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긴 공직 생활 동안에 여러 정책들도 많이 발굴해 내셨거든요. 뭐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익숙한 제도들인데 그러면 그때의 기틀이 좀 마련을 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여성 고용 과장도 했고 청년 여성 국장도 했습니다. 근데 여성 고용 과장을 맡았을 때 그때가 2007년도 8년도 이 정도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을 제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전체 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라밸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배우자 이렇게 공동 육아 같이 돌보고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그래서 듀얼 어너 듀얼 케어러 뭐 이런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배우자 출산 육아도 처음 도입했고 네. 그리고 그때 육아휴직을 파트타임 형태로도 쓸 수 있게 하는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그때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가족 간호 휴직 제도 그때 처음 도입했고 그래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제가 가장 공직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람을 느끼실 만합니다. 네. 차관을 지내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또 하셨는데요. 그 가장 기억에 나는 일이 있으실까요? 제가 여성가족부 차관을 처음 갔을 때 전 여성 고용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쉬세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고용의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여성 고용 회복 대책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직접 마련하고 그다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여성 고용 회복 대책을 여성가족부가 전 부처의 정책들을 총괄을 해서 그때 21년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정말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사실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서 뭐 출산이라는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그 연결고리를 참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정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이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임무가 막중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퇴직연금 개발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도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인데 지금 국민연금만 갖고는 우리나라 노후 생활이 상당히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부담을 더 하겠냐 했을 때 그 부담을 더할 의사는 또 별로 없으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로자 생활을 하신 분들은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퇴직금 제도인데 지금도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도 있지만 그를 퇴직연금화로 바꿔서 실제로 기업에서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한 달치의 월급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재원으로 기업이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30년 근로자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1년에 한 달씩 30개월의 월급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운영을 하면 국민연금 못지않는 국민연금이 월급으로 따지면 그 4.5% 해서 9%를 갖다가 적립을 하는 건데 퇴직연금은 12달에 한 달 꼴이기 때문에 거의 8.9%이 정도 되는 네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을 잘 적립을 해서 잘 운영을 하면 상당히 나중에 그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다 받으시더라고요. 네, 퇴직금으로 이렇게 받으시죠. 일시금으로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분명히 세제상으로도 연금으로 받으면 혜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퇴직연금 제도를 잘 알리고 홍보를 하고 또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퇴직연금을 제도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이 기관의 고유 미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공직을 마치고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큰 보람일 것 같아서 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듣고도 관심이 막 생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한국퇴직연금 개발원을 찾으면 어떤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 퇴직연금 개발원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또 은퇴교육, 은퇴자의 재무 설계를 위한 그런 정보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퇴직연금 개발원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노후연금 설계자라는 그런 자격증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주로 고용 노동 문제를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제 다뤄오셨는데, 우리 이제 영주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이제 고향 영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네, 어떻게 좀 대안이 없을까요? 예, 아유 진짜 제가 이번에 영주에 가서 들은 얘기가 작년에 영주에서 태어난 아이가 338명이래요. 아, 근데 영주에 고등학교가 9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한 해 25만 명이 태어난 전국 단위로,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보다 영주에 한 해 태어난 애가 338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정말 상당히 오랫동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적인 확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이 돼 왔어요.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또는 뭐 부모급여도 이번에 정부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확충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수도권 집중이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을 살리는 부분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구 결과도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일찍 정착을 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도 더 많이 낳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에 좋은 학교,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거기다 플러스 요즘 젊은이들은 문화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정주 조건으로.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 부분을 전국 단위에서 좀 균형되게 배치하는 그런 노력들도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게 없으면 그거에 좀 앞장서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네. 네.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회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시는 일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 고용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대책들을 제가 공직 생활에서도 계속 했었고, 지금 뭐 한국퇴직연금 개발원도 역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기관이고, 또 제가 또 하나 맡고 있는 게 그 사단법인 여성 리더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네. 제가 미래 여성 경제 포럼을 운영하는데,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를 줄이고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정책적인 대안들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런 관심들이,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좀 있어야지 또 좋은 정책도 더 나오고 재원도, 예산 사업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심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런 이제 막중한 역할을 잘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